밥 먹다 자꾸 음식을 흘리거나 걸음도 느려지고 예? 이해력도 떨어지고 예. 여기저기 쑤시고 소화도 더디고 잠도 푹 자지 못하고 낮에 꾸벅꾸고 졸고 있는 손 들어봐 여기. 나이 들수록요 이런 증상이 나타난 이유가 모두 우리 몸에 점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점액만 채우면 이런 증상을 없앨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한번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래된 예. 자전거가 있는데요. 녹이 슬었죠. 예. 그 오래된 자전거의 바퀴는 윤활유가 부족해서 뻑뻑거리고 결국은 그 자전거 자체가 망가지게 되는데요. 잠깐 윤활유를 뿌리고 나서 그 자전거 바퀴를 돌렸을 때는 아주 쌩쌩하게 돌아가는 걸 보시게 되는데요. 우리 몸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엔진 소리가 별로 안 좋았을 때 우리가 오일 교환을 하잖아요. 예. 오일 교환을 하면은 바로 느껴요. 운전하면서. 아, 차가 부드럽다는 걸. 그렇듯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기름칠을 한다는 게 이 끈적한 점액을 보충한다는 거. 이거 맞나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뭐 유연성도 있죠. 그리고 유용성도 있고 근력도 있고 그 움직이는 데서 큰 문제가 없죠. 관절에 예. 쌩쌩 움직이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들 관절이 뻑뻑해지고 유연성 떨어지고요. 반경이 좁아진다고 하죠. 이런 것이 결국 끈적한 점액 물질들, 윤활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점액 물질은요. 주변의 조직이 이물질과 닿아서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눈이 뻑뻑하다고 표현하셨죠. 이 눈 안쪽에도 점막이 세포가 있어서 점액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그 눈물과 만나서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상처가 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코팅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에 점액이 부족해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몸에 점액이 부족해졌다는 것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있는데요. 관절염입니다. 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진다는 느낌은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받게 되는 건데요. 네. 그 이유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바로 점액질의 성분들이 관절 내에 모자르고 부족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전 뼈의 어떤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게 점액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뼈와 뼈는 우리가 몸 속에는 여러 관절들이 있어요. 한 200여 가지의 작고 큰 관절들이 있는데요. 네. 뼈와 뼈는 직접 만나지 않죠. 그 안에는 연골이 있고요. 활액막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절액이라고 부르는 관절액에 의해서 이 뼈와 뼈는 보호를 받게 되는데 네. 이것이 점액 물질이 깨어지게 되면은 연골과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죠? 뼈와 뼈가 직접 만나게 되는 네.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뼈가 부서지게 되고 뼈가 뾰족해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무릎에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가 인공관절을 가장 많이 시술하는 부위가 무릎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전에는요, 이게 이제 앉았다가 그냥 뭐 하면 빨딱 일어나갖고 막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럼요. 이것도 그래요. 빨딱이 아니라 뭘 짚어서 이렇게 아이쿠 하고 할 정도로 아,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를 이제 느끼게 돼요. 그 이제 이 나이에는 이제 안 늦게 온 거죠, 이게? 자꾸 그 자신을 갖다 그렇게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 내 나이에 가만 있어 나 좀 부축해줘. 지팡이 아이고, 들고 다니시는 그러기도 하는 분들 분도 많아요. 많아요. 그 나는 아직은 팔딱이 아니라 버버벌떡 일어나고. 야 서정을 원장이 그렇다면 관절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뭘 우리가 보충해야 하는 겁니까? 네,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점액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콜라겐하고 히알루론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 일단 콜라겐은 우리 몸에 특히 피부의 한 70%가 콜라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면 주름이 생기고 또 이제 노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 콜라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반대로 히알루론산이라는 건 뭐냐면 물과 섞이면은 이 젤같이 우리 도토리 묵같이 그렇게 돼 있어서
도토리 묵기리는 부딪혀도 깨지지는 않잖아요. 네. 특히 히알루론산은 보습과 윤활 작용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히알루론산이 뭐 관절에도 중요하지만 피부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콜라겐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히알루론산? 그래서 말이 좀 굉장히 어렵네요. 박상주 원장님 쉽게 좀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네, 이렇게 좀 아주 이제 그 이론적인 거를 이제 서재원 원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딱 그냥 말씀드리면 다들 아실 거예요. 여자분들 피부과 가서 이제 필러 맞으시잖아요. 네. 그게 히알루론산이에요. 네, 또는 이제 요즘에 또 물광 주사라는 거 있어요. 네. 그런 것도 하거든요. 그게 그래요? 히알루론산이고요. 좀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겠고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요. 정형외과 가셔가지고 연골 주사 맞으시잖아요. 무릎에다가요. 예, 들어봤어요. 그게 히알루론산이에요. 실제로는 피부의 뭐 젊음, 관절의 건강, 관절의 젊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미 주사제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예.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히알루론산이 충분하면은 뭐 관절 주사라든가 또 물광 주사, 인공 눈물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뭘 먹으면 그 히알루론산을 좀 우리가 많이 섭취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우리가 좋은 양질의 음식들을 먹어야겠죠. 몸속 점액은 많아지게 하고 또 빠져나가는 것은 최소화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잠시 후에 엄지의 제왕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부터 피, 호르몬까지 우리의 몸은 적당히 끈적해야 좀 건강합니다. 만약에 이 점액이 없어지게 되면 심각한 건강 이상이 생기는데요.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권혜수 원장님, 그게 어디입니까? 점액 세포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이 호흡기. 그렇죠?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그리고 폐, 네. 기관지와 폐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소화기입니다. 입과 위, 그리고 우리 물질들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대장과 항문,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어떻게 보면 외부예요, 외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서 그대로 따라서 대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네. 몸 안과 밖이 연결된 것들이 문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부는 우리 피부로 보호받고 있고 관절은 관절 다른 어떤 연골이라는 게 보호받고 있는데 네. 소화기와 이 호흡기는 예. 피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오로지 점액질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액이 사라지게 되면 아주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점액이 사라지면 심각한 타격을 받는 우리 몸. 먼저 호흡기부터 알아볼까요, 그럼요? 우리 호흡기의 가장 핵심은 뭐 폐죠. 폐. 우리 양쪽 옆에 자리 잡고 있는 폐. 우리 산소를 들이마셔서 우리 피 속으로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폐인데요. 이 점액이 사라지게 되면 이 제어 역할을 못해요. 산소를 피로 공급해주는 그 중간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외부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바깥으로 빼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액 성분이 부족하면 호흡곤란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 그 폐라고 하면 그냥 느끼기에는 공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건조하고 뽀송뽀송할 것 같거든요. 말라있을 것 예, 근데 여기도 그러면은 끈적한 점액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폐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못 느낄 수 있죠.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담배를 핀다던가 어떤 감염이 생기면 이 점액 성분들이 분출되기 시작하고 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 가래라든가 이 끈적인 물질들이 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잘 못 느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 폐를 지키는 또 1차 방어막이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침인가? 이거 좀 뭐죠? 코팽 풀어버리는 거. 네, 맞습니다. 우리 호흡기에서 가장 처음 공기가 들어오는 곳이 어디죠? 네, 코죠. 네. 코가 우리가 호흡기의 가장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폐를 지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곳인데 바로 코에서 분비되는 콧물입니다. 콧물. 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점액 물질 중에서 가장 끈적한 것이 콧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코로 숨을 들이게 마시면 코 속 점막의 점액들이 먼지와 이물질들,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마셨던 것들을
흡착을 해서 폐 밖으로, 그래서 입으로 가래로 세균과 바이러스들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콧물이 바로 호흡기를 지키는, 그래서 따라서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감기 걸렸을 때 나오는 콧물은요. 네. 끈적임이 전혀 없어요. 그냥 물 그냥 떨어지듯이. 그렇죠. 우리가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 흔히 말하는 감기는 이렇게 맑은 콧물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병원에 가셨을 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콧물 색깔이 어떠세요? 맞아요. 그런 물어봐요. 얘기죠. 우리 애기도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냐 아니면 뭐 맑으냐 그렇죠. 거죠. 왜냐면 그것이 바이러스와 세균을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는 맑은 콧물이 나오는데, 그리고 기침 정도가 가볍게 나오는데 점막이 자극되니까 세균 감염이 2차적으로 오게 되게 되면 그 균에 의해서 화농 성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노랗게 되고 가래도 노래지는 것이죠. 네. 사실 이제 폐가 건강하느냐, 병들었느냐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이 폐를 촉촉하게 잘 유지하느냐. 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환절기의 계절이 어떤가요? 환절기라고 감기 잘 걸리는 추웠다 계절이 더웠다 하죠. 하다가 날씨가 습도가 낮고 건조한 계절이 이제 환절기 감기 잘 걸리는 계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기가 건조하면 그걸 그 건조한 공기를 계속 들이마시면 우리 폐도 건조해져요. 예, 그러면 폐가 마르게 되니까 네. 원래는 그 점액들이 들어온 바이러스들을 거기서 잡아서 다시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 능력이 떨어지고 바이러스가 바로 폐 안에 들러붙는 거죠. 그러면서 침투를 하게 돼서 감기에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폐가 얼마나 촉촉하게 잘 점액이 유지되느냐가 이 폐로 침투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나 바이러스 세균들을 거기서 잡아서 잘 배출시킬 수 있느냐 이걸 결정짓기 때문에 폐 건강의 시작은 얼마나 촉촉하게 잘 유지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눈빛도 촉촉하게, 피부도 촉촉하게, 폐도 촉촉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폐는 뭐 우리가 유분크림을 바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폐를 좀 촉촉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그 제가 비법을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촉촉한 폐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천드릴 점액 식품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돼지 비계와 돼지 껍질입니다. 네. 돼지 비계는 뭐 동의보감에도 나올 정도로 피부에 좋은 약으로 나오거든요. 지방 방자를 써서 돈방고라고 부르는데 보통 한약재로 예전에도 이제 피부 연고를 만들 때 고약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돼지 기름으로 고약을 만듭니다. 그래서 돼지 기름을 손에 바르면 손이 트지 않고 매우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돼지 기름 자체가 기관지의 점액을 분비를 증가시켜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그거는 돼지 기름 자체가 점액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점액이 분비되려면 그 점막 바로 아래에 림프관들이 있습니다. 그 림프관이 순환이 증가되면 점액 분비가 더 원활해지거든요. 근데 기름기가 들어가면 림프 순환은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기름이 작용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탄광촌 옆에 보면 항상 돼지집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 석탄 탄광촌에서 생긴 음식이 있는데 까르보나라라는 네, 좀 생소하지만 스파게티의 하나죠. 예, 그 까르보가 석탄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주재료가 돼지고기죠. 네. 예, 돼지고기와 후추가 들어가야 되는데 림프 순환을 일으켜서 점액 분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기름도 필요하지만 매운맛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렇구나,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돼지 비계를 드실 때는 뭐 무순 정도의 매운맛을 항상 같이 드셔주시는 것도 좋겠고 후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우리 왜 먼지 많이 먹은 날 왜 돼지 삼겹살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 뭐 노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 일리가 있는 얘기인 일리 거네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일리를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탄광을 얘기하는 거네요. 가끔 일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 예. 계신데 그렇죠, 제가 예. 분명한 일리를 말씀드리면 기관지는 손모가 있어서 먼지들이 밖으로 배출되게 되어 있는데 기관지의 가장 끝, 폐의 가장 깊은 곳에는 손모가 없어요. 허파꽈리라고 부르는 그 공간입니다. 거기서는 먼지가 들어가면 대식세포라는 그 먼지를 잡아먹는, 보통은 세균을 잡아먹는 세포들이 그 먼지를 잡아먹습니다. 잡아먹고 배출되는 경로는 위로 올라와서 손모를 타고 가래로 배출되든지 아니면 속으로 들어가서 림프관을 타고 배출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림프관을 순환을 증가시켜야 그 미세먼지들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돼지고기 기름은 반드시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아침에 특히 삼겹살 좀 구워 먹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네, 남편이 굉장히 좋아해서. 근데 비계 있는 부분은 사실 남편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일부러. 예,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그냥 이제 살코기만 맛있는 부분만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남더라고요, 나중에는. 비계 있는 부분이. 이런 것도 어떻게 계속 요리를 먹여, 좀 계속. 하면 그 되는지. 얼굴에만 문지르고 하면 되지 뭐 손이랑 이렇게. 그럼 되겠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정 교수님? 비계 부분이랑 껍질 부분 같이 붙어 있는 거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네. 왜 한국에 오겹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껍질을 따로 사서 이렇게 조리를 하기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데 오겹살을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구입을 하신 다음에 껍질이랑 비계 부분 아까 많이 남는다 그랬죠. 네. 끝부분이 그러면은요 지금 신도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묵을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묵이요? 예. 우선 비계랑 껍질이 500g이면 비계는 한 100g 정도 분량이고요. 여기에 물 2리터를 넣어서 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푹 끓여주세요. 중불 정도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푹 끓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운맛과 같이 먹으면은 훨씬 흡수율이 좋아진다 말씀을 하셨는데 소금이랑 후추 간을 살짝 했어요. 그냥 드시면 좀 느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 후추 간을 한 다음에 뜨거울 때 소금 후추 간을 해서 냉장고에 그대로 굳혀주세요. 묵 굳힐 때 이렇게 스텐 그릇에다가 부어가지고 굳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단단하게 묵 형태로 굳거든요. 얄팍하게 좀 썰으셔가지고요. 김치에 싸서 드셔도 되고요. 또 기관지에 더덕이 좋다 그러잖아요. 더덕을 고추장 양념 한 더덕을 부어가지고요. 요 이제 그 묵처럼 단단하게 굳힌 돼지 껍질을 얄팍하게 썰어서 같이 드셔도 잘 어울립니다. 이거 처음 보죠? 네, 뭐 드셔보세요. 이런 류의 음식은 저희 와이프가 안 해주기 때문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산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비계 부분도 굉장히 탄력이 있고 또 맛이 고소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비계랑 껍질 부분 조리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국산 돼지고기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